예, 안녕하십니까. 지금 계속 공부는 잘 되고 있습니까? 제가 저번 시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객관식 공부는 단기간에 집중적으로 해야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자꾸, 그죠? 서브노트 이런 거 자꾸 만들지 말고, 범위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우리 교재에다가 모든 걸 다 쓰시면 됩니다. 제가 뭐 필기했던 거 이런 거 있죠? 서브노트 만들지 말고, 우리 요 본 교재에다가 여백에 해당되는 페이지에 자꾸 전부 쓰시면 됩니다. 쓰시면 되고, 이거 이론을 3회에서 5회 정도 아주 정독하고 그 다음에 문제를 풀어야 됩니다. 알았죠? 자, 동영상을 한번 보시고 그리고 이론을 3번에 3회에서 5회 보고 문제를 풀어야 효과가 있지. 그냥 동영상 한번 쓱 지나가고 이론 보고 문제 푸는 거 이건 별로 그렇게 실질적인 효과가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저번에 제가 말씀드렸으니까 그대로 차분하게 공부하시고 이 단기간에 그 집중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동선 주는 게 중요하죠. 생활 동선. 예를 들어서 뭐 직장 다니시는 분들은 직장 마치고 바로 집에 가서 책 본다. 이게 아니라 출퇴근 러시아 시간대를 피해서 사무실에서 한 2시간 정도 책을 보다가 퇴근해서 책 보고 이것도 아주 괜찮은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거 단기간에 대해 공무원 시험은 이거 시간을 끌어서는 거의 좋은 결과를 볼 수가 없어요. 자, 단기간에 좋은 결과를 낼 수 있도록 집중해서 공부하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공부하다가 공부 방법이 이거 나한테 어떤 게 맞나 모르겠으면은 이게 센터로 전화해서 항상 문의하고 상담하고 이래 의논하는 그런 쪽으로 발전이 돼야 되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4장 207페이지 중국의 정보기관이죠. 자, 저번 시간까지는 이제 미국 봤는데 이번 중국 한번 보겠습니다. 자, 1번 중국의 국가안전부, 공안부, 신화사는 중국 관영통신사죠, 그죠? 외교부 등이 속한 정치기구는 국무원입니다. 이게 국무원이 전체 우리 행정부 역할을 하기 때문에 우리 정부 행정부 소속이 되죠. 자, 국무원은 국가 최고 행정기관. 자, 우리 같으면은 뭡니까? 국무총리가 수장으로 있는 전체 국무위원회, 이런 거죠. 국무회의, 이런 게 되겠습니다. 자, 2번. CIA와 KGB를 모방해서 국내 방첩활동 담당 부서입니다. 근래에는 해외 취재기자 활동 감시와 여행자, 그리고 반사회주의 체제 인사 감시하는 기관은 국가안전부가 됩니다. 자, 여기에 핵심 키워드는 KGB와 CIA를 모델을 했다. 이렇게 알면 되겠네요. 이거 객관식은 우리가 길게 알 수가 없어요. 항상 핵심적인 키워드, 핵심 단어를 따면은 이게 쉽게 문제가 풀립니다. 자, CIA와 KGB 모델 국가안전부가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국가안전부는 초정부적인 기능을 하죠. 주로 지금 우리 상사 주재원 또는 기자들까지 몽땅 감시하는 그런 역할을 하죠. 우리가 만약에 중국 가서 거기서 상사 주재원이 돼서 중국 갔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 내가 사는 아파트에 요리사 청소부까지 전부 여기 국가안전부의 정보요원이 되겠습니다. 우리 휴지통 같은 데 열어보고 먹는 음식 이런 걸 계속 이제 살펴보고 컴퓨터 열어보고 이렇게 하는 거죠. 1번 국가안전부가 되겠어요. 3번 다른 나라의 공산당이나 사회주의 단체에 대한 지원 및 제3국 인사의 정치 인사와 노동단체에게 발전과 협력을 하는 중국의 정보기관은, 자, 이거는 주로 해외 공작 활동하는 정보기관이네, 그죠? 국제연락부 3번입니다. 자, 다른 나라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공략을 하는 거죠. 국제연락부. 자, 요즘 같은 우리 북아시아 상황에는 어떤 게 있냐면요. 중국에서는 우리나라 쪽에 아주 유화적인 제스처를 보내는 방면에 일본과의 영토 분쟁으로 인해서 강경책을 계속 고수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 중국에서 우리나라 특파원이나 또는 한국에 와 있는 중국 사람들 대상으로 계속 하는 게 뭐죠? 자, 중국과 한국은 이번에 안종훈 의사 기념관 설립 것 같이 한 나라다, 아주 친한 나라다. 이걸 강조하는 거죠. 그 역할을 하는 것이 국제연락부라는 정보기관이 되겠습니다. 4번 천안문 사태를 진압한 인민무장경찰이 소속된 부서는, 자, 우리나라는 경찰이 경찰 업무만 하지 않습니까? 근데 중국은 공안이라 그래서 경찰, 테러, 소방,
출입국 관리, 위생까지 몽땅 다 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 공안부죠. 중국에는 경찰이라고 하지 않고 공안이라고 합니다. 공안. 그래서 답은 2번입니다. 우리 경찰 업무 플러스 출입국, 세관, 자, 이런 소방까지 다 하는 것이 공안이 되죠. 중국은 전 세계적으로 유일하게 경찰의 역할이나 파워가 검찰보다 센 나라가 중국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중국 공안이 실질적인 권한을 다 갖고 있고 중국 뭐 인민검찰이나 인민법원은 거기에 부수적인 역할을 한다. 이렇게 할 수 있죠. 답은 2번 공안이 되겠습니다. 5번 다음 중 연결이 틀린 것은 자 1번 국가안전부 아까 얘기했죠. 초정부적 기구 아주 강한 권력을 갖고 있습니다. 자 2번 공안은 경찰이죠. 근데 뭐 우리 경찰 역할뿐만 아니라 출입국, 세관, 위생, 산불 예방 뭐 별거 다 합니다. 저 2번에 보시면은 산하 제한 있죠. 한 집에 중국에는 한 명 이상 자녀를 두면 안 되게 돼 있는데 그까지 감시 불시에 들이닥쳐서 이제 감시를 하고 검사를 하는 거죠. 지금은 2명으로 이거를 산하 제한을 완화하는 조치를 하고 있다고 하지만 도시 지역에서는 아직도 1명, 농촌 지역에서는 2명 뭐 이렇게 돼가는 추세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3번의 국제연락부는 다른 나라에 가 있는 공산당이나 안 그러면 사회단체를 지원하는 게 되겠죠. 그죠? 4번에 타 국가, 자, 외국의 무기체계와 군대 능력 등 정보 분석은 신화사는 통신사죠. 중국 관영통신사 뉴스에서도 자, 신화사에서는 이렇게 나오는데 그건 통신사고요. 다른 나라의 군사정보 분석은 군사정보부가 되겠습니다. 자, 4번에 신화사 대신에 군사정보부예요. 5번에 통일전선사업부는요. 화교 있죠. 외국에 나가서 장사하는 중국 사람들을 얘기합니다. 압력단체 관련된 비밀활동을 수행하죠. 특히 동남아시아에서는 화교의 영향력이 아주 막강하다고 합니다. 우리 미국에서 이스라엘 관련되는 단체의 압력이 대단하듯이 우리 동남아시아 쪽에서는 화교의 영향력이 아주 상당하죠. 그거 조정하는 것이 통일전선사업부가 됩니다. 답은 4번 군사정보부예요. 이렇게 중국의 정보기관의 핵심 내용을 짚고 넘어갔습니다. 다음에 5장 1번의 정보기관이죠. 1번 다음 중 내각정보조사실에 대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 자, 여기가 요즘은 좀 역할 비중이 좀 떨어지는데요. 과거 우리 김일성 죽어 있을 때만 해도 김일성이 사망했는 것을 최초로 알아낸 것이 이게 일본의 내각정보조사실 그리고 우리나라의 어떤 대그룹의 비서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투자해서 북한에 설립된 자동차 회사의 사장 요 세 사람이 먼저 알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정부에 통보해주고 했는데요. 그 정도로 한 10년, 한 20년 전만 해도 막강한 정보를 자랑했는데 지금은 상대적으로 조금 역할이 축소된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자, 1번 내각의 주요 정보를 수집하고 2번 각 청이죠. 자, 이걸 우리나라 따지면 각 지방자치단체나 각 부처에서 수립한 자료를 조정, 통제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안 하는 것이 아니라 하고 있죠. 2번 틀렸습니다. 3번 자, 국가정보기관으로서 역할은 수행하지만 감독, 통제는 할 수가 없어요. 아까처럼 자기 산하단체 있죠. 지방자치단체나 각 부처의 정보를 조정 통제는 자료를 조정 통제는 하겠지만은 다른 유관기관을 통제한다. 이거 감독 기능은 아닙니다. 조정 기능까지만 되는 거죠. 4번 아까 방금 말씀드렸는데 10년, 20년 전까지만 해도 대단한 부서였는데 그죠? 지금은 세계 빨리 변하는 세계 추세에 못 맞춰서 다소 좀 떨어졌다는 그런 평가를 듣고 있어요. 자, 5번의 내각조사실은 미국의 CIA 중앙정보국에 해당한다. 그래서 지금 일본 내부에서도 내각정보조사실의 기능을 강화하자는 그런 여론이 일고 있을 정도가 됩니다. 자, 틀린 것은 2번입니다. 조정, 통제. 자, 조정을 하는데 감독은 할 수가 없습니다. 답은 2번입니다. 자, 다음에 2번. 조총련 계열에 대한 감시활동과 극우 좌파를 감시를 주임무로 하는 것은 자,
조총련 뭐죠? 민당과 조총련이 있습니다. 일본 가면요. 일본에 가면 민당과 조총련이 있어요. 민당은 대한민국, 그죠? 거주민 연합 이런 뜻이고, 조총련은 조선 총련 연합. 그래서 요거는 이제 우리나라 계열이죠. 대한민국 계열이고, 요것은 이제 친북한 계열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사망했지만은 옛날에 조총련 그 회장인 한덕수가 그 북한의 벤츠 자동차 100대 사서 김일성한테 막 상납하고 막 그랬습니다. 근데 지금은 조총련이 상당히 위축돼 있죠. 그때 60년대 북송 사업을 하면서 조총련에서 그 일본 내 한국 사람들을 확 적극 선동하고 추천해서 북한에 보냈는데, 북한 가서 숙청당하든지 재산 다 뺏기고 수용소로, 그죠? 이게 강제 전출이 돼버리니까 상당히 지금 일본 내에서도 위축돼 있고, 그리고 민당과 경쟁 관계에 대해서도 상당히 밀리는 지금 그런 추세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일본에서 조총련계에 대한 감시와 완전 극우, 그죠? 완전 보수 또는 완전 진보 성향 사람들을 감시하는 것은 공안조사청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우리나라의 법무부, 그러니까 법무성 산하인데요. 그 사람들만 적극적으로 감시하는 게 돼요. 지금 우리 일본에서 혐한 반환 시위가 계속해서 일어났는데, 그 시위 현장에 뭐 일본 경찰도 나오겠지만 여기 공안조사청에서 나와서 계속 극우 인사들을 감시하는 게 되겠습니다. 3번, 북한의 미사일 발사 실험을 계기로 국제적 위험에 대응하고 국방정보 능력을 획기적으로 신장, 육성하기 위해서 설립된 기관은 정보본부라고 합니다. 이거 방위성 산하에 있는데요. 방위성은 우리나라로 따지면 국방부가 되죠. 그래서 국방부 정보본부가 되겠습니다. 우린 뭐 국방부에 뭐 정보참모본부하고 비슷한 역할을 수행하는 게 되겠습니다. 자, 국제적인 국방정보능력 배양이 목적이 돼요. 답은 1번 정보본부입니다. 자, 다음에 6장 영국의 정보기관. 자, 영국 그러면 생각나는 게 뭡니까? 007이죠, 007. 자, 로저 무어나 티모시 웰튼이 나오는 007인데요. 자, 1번 봅니다. M16이 아니고, 그죠? MI6입니다. I입니다. MI6 전신기관으로 해외 정보 수집을 주 목적으로 하는 기관은 비밀정보부죠. 자, 비밀정보부가 나중에 SIS 되었다가 MI6로 바뀌었습니다. 나중에 007은 MI6 이때 나오는데, 여기 뭐 실제 모델이죠. 뭐 살인 면허까지 뭐 그런 것까지는 안 되더라도 실제 비밀 공작원인 007이 등장이 된 것은 비밀정보부 후신인 MI6가 되겠습니다. 답은 1번입니다. 2번, 영국 내 간첩이나 태업, 정부 전복을 음모 수집 분석기관은 보안부죠. 자, 국내 정보기관이 됩니다. 국내 정보기관 보안부입니다. 보안부. 여기는 영국은 확실하게 딱딱 답이 떨어지기 때문에 오히려 쉬운데, 가장 복잡한 것이 우리 저번 시간에 했던 미국이 되죠. 미국은 워낙 많아서 그런데, 제가 그때 말씀드린 국토안보부하고 중앙정보부, 자, DIS, 이런 데 위주로 보시면 됩니다. 다음에 3번. 다음 보기가 설명하는 기관은 미국의 NSA, 국가안보국처럼 암호비밀입니다. 암호비밀, 보호하며 개발 담당하는 것. 또 반대로 개발하지만 감청, 도청도 하겠죠. 그죠? 그 내용을 임의로 획득해서 정보화하는 그런 역할도 합니다. 정보통신본부입니다. 미국의 NSA, 국가안보국과 동일한 역할을 하죠. 우리 얼마 전에 NSA에서 했던 건 뭐냐 하면요. 장성택이 있죠? 처형했는 거, 그거를 감청으로 알아냈습니다. 그 정도로 미국의 국가안보국 NSA는 대단한데, 영국 역시도, 그죠? 아주 대단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자, 암호비밀은 정보통신본부입니다. 4번, 중앙범죄정보국, 중앙범죄수사국. 자, 합쳐서 만드는 단체는 1번에 이것은 소카라고 합니다. 중대조직범죄청 그래가지고 소카라고 아주 유명한 수사기관입니다. 정보와 수사를 합쳐버렸죠.
원래 정보수사가 분리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할지 몰라도 정보수사는 항상 합쳐져서 유기적인 정보 교류가 돼야 됩니다. 그 취지하에 2006년도에 정보와 수사를 합쳐버렸어요. 그래서 지금 쏘카 그래서 중대조직범죄청이 되겠습니다. 답은 1번입니다. 5번 자 자기 영국 내 주요 범죄 집단 소탕을 위해서 설립된 기구입니다. 자 마약, 범죄, 돈 세탁 그리고 홀리건 알죠? 저 광팬 저 영국의 프로축구에 대한 광팬을 홀리건 그럽니다. 정보 수집하는 기관은 국가범죄정보국이 되죠. 국가범죄정보국입니다. 나중에 쏘카로 통합되었습니다. 자, 방금 했던 거 그런 내용입니다. 답은 4번. 다음에 저 7장 프랑스 정보기관이 됩니다. 자, 프랑스와 독일은 주로 요거 섞여서 많이 나오는데 특히 프랑스와 독일을 비교하는 것에 신경을 좀 써야 되겠습니다. 1번 2차 세계대전 중에 중앙정보활동국으로 창설 프랑스 국내외 테러 조직 나왔네요. 해외안전총국 주로 해외에 그죠? 요게 저 해외 담당 정보기관 업무가 되겠습니다. 해외안전총국. 자, 2차 세계대전 중에 중앙정보활동국으로 설립되었다. 자, 3번에 해외안전총국입니다. 다음 2번. 방금 했는 해외안전총국의 모토. 자, 이거 기간에, 그 기간에 들어가면은 위에 써 있는 글씨 얘기하는 거예요. 2번입니다. 그냥 참고로 하나 놓으세요. 사랑과 전쟁, 경제활동에 관련된 모든 일은 언제나 정당화되죠. 이거 정보기관의 역할이 좀 법을 위반하는 경우가 조금 있습니다. 특히 프라이버시 침해하는 경우도 많은데 거기에 대해서 했는 말이 되죠. 자, 동그라미 1번 왕실을 보호하는 영국 보안국의 주제입니다. 영국 보안국. 영국 보안국의 주제고요. 3번 그런 정보기관은 존재하지 않는다. 우리도 뭐 벌써 했네, 그죠? 미국의 국가안보국입니다. 미국의 국가안보국. 자, 그 다음에 4번 요는 차가운 두뇌와 뜨거운 가슴, 깨끗한 손. 자, 러시아의 해외정보부죠. 러시아의 해외정보부입니다. 마지막에 자 도략입니다. 도략. 지혜가 없으면 백성은 망하고 대신에 모사꾼이 많으면 머리를 쓰는 저 중간에 그 핵심 브레인 있죠. 그 사람들이 많으면 평화를 누린다. 자, 이스라엘의 해외 정보기관인 모사드입니다. 이스라엘 모사드. 이스라엘의 모사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프랑스 해외안전총국은 2번 사랑과 전쟁, 경제와 관련된 모든 일은 정당하다. 요거고 또 1번은 영국 보안국, 3번은 미국의 국가안보국, 4번은 러시아 해외정보부, 5번은 이스라엘 모사드가 되겠습니다. 자, 이스라엘 모사드는 다 알죠? 엄청 유명한 주로 그 팔레스타인 쪽의 지도층의 인사를 대상으로 암살을 많이 했습니다. 엄청 유명한 그런 해외 정보기관입니다. 3번 1992년 걸프전 때 겪었던 정보의 심각한 부재에 대한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서 발족한 기구는 군사정보부죠. 군사정보부. 자, 걸프전 때 해보니까 자기들이 너무 모른다 이 말입니다. 특히 일반 정보를 몰라도 군사정보에서 너무 이거 뭐 백치나 다름없으니까 그 일을 계기로 만드는 기구는 군사정보부가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지금은 이제 특수부대까지 관리하는 그런 그 기구가 되어 있어요. 4번 황제는 모든 것을 알지 않으면 안 된다. 오래됐네, 그죠? 1811년에 설립되었다. 그러니까 이것은 경찰본부가 되네요. 경찰청국 통합정보부입니다. 우리 경찰기구 안에
정보부서인데 이 명칭이 경찰총국 통합청. 우리 같으면 경찰청의 정보국인데 그죠? 이게 프랑스에서는 경찰총국 통합정보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답은 1번입니다. 5번 국토감시국과 경찰총국 통합정보부를 통합해서 발족한 기관. 자, 지금의 사르코지 프랑스 대통령이 창설 기구는 중앙국내정보청입니다. 그래서 그 정보를 통합해서 관리하기 위해서 이렇게 기구를 엎쳐버렸습니다. 통폐합해버렸죠. 우리나라 같으면, 우리나라는 이제 국정원이 있고, 경찰청 정보국이 있고, 뭐 외교부 이렇게 있는데, 기무사 이렇게 있는데, 프랑스에서는 아예 군 빼고는 그냥 전부 다 합쳐버렸습니다. 1번에 중앙정보국내청. 다음에 8장입니다. 8장 독일의 정보기관이네요. 자, 독일, 프랑스 할 때는 항상 기억해야 될 것이 서로 비교하는 게 많이 나옵니다. 독일과 프랑스는 비교하는 게 많이 나와요. 1번 해외 전담 정보기관으로 군사 및 민간 분야 첩보 수집, 감청 나왔네. 감청 몰래 듣는 겁니다. 자, 연방정보부입니다. 연방정보부. 자, 이거 미국의 국가안보국하고 비슷한 역할이 되겠죠. 그죠? 답은 2번 연방정보부입니다. 독일이 상대적으로 동독과 서독이 통일되고 난 뒤에는 상대적으로 조금 정보기관이나 이쪽이 좀 많이 축소되고 약화가 된 그런 경향이 있어요. 2번 연방헌법보호국과 주입니다. 각 주에 있는 우리 같으면 도죠. 헌법보호국의 관계는 서로 대등합니다. 자, 이것을 주로 시험에 나올 때 상명하복 관계다 이렇게 나오는데 전혀 그렇지 않고 각각입니다. 너는 너고 나는 나. 상호 대등 관계가 돼요. 자, 2번 같은 이런 거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는 보통 지금 중앙 집권 체제니까 중앙이 주를 지휘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독일에서는 연방과 주는 별개입니다. 독일의 그 행정부 시스템이 뭐냐면은 연방과 주는 별개입니다. 특히 독일이 더합니다. 미국보다 더하죠. 연방과 주는 별개. 그러니까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완전히 별개다. 이런 거죠. 답은 1번입니다. 자, 9장. 이스라엘 나왔네. 그죠? 이스라엘. 자, 여기 이스라엘 같은 경우는 모사드와 신베스 이 정도는 꼭 알아줘야 되겠습니다. 1번. 다음 중 모사드에 대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 자, 군사정보 담당기관 아니죠? 이건 아만이라고 군사정보기구가 따로 있습니다. 아만. 모사드는 해외 정보 수집하는 기구죠. 2번에 해외 정보 수집 기관이고, 그리고 주로 아랍에 대해서 정보 수집을 합니다. 자, 1번에 군사 정보는 아만에서 수집합니다. 군사 정보는. 됐습니까? 답은 1번입니다. 2번, 국내 방첩 기관이죠. 신베스입니다. 신베스. 자, 해외는 모사드고요. 해외는 모사드고, 이 모사드는 해외 정보기관입니다. 해외 정보기관이고, 신베스 있죠? 신베스는 국내 정보기관입니다. 국내. 그래서 모사드와 신베스는 꼭 알아야 됩니다. 시험에 나오는 빈도가 가장 셉니다. 가장. 우리 여기 시험에 미국 정보기관 내에서 하나하나 자세하게 묻는 거, 그런 나올 가능성이 별로 없고요. 독일, 프랑스를 비교한다든지, 안 그러면 미국에 새롭게 9.11 테러 계기로 만들었는 우리 정보기관 있죠. 국토안보부 그런 거, 또는 이스라엘 요거 2개, 이런 거 위주로 공부하시면 됩니다. 자, 국내 방첩기관, 신베스죠. 해외 체류 중인 자기 나라 공무원의 보호와 사보타지 테러 정보 수집 활동은 신베스가 되게요. 3번에 이스라엘의 핵 개발 보안 유지. 자, 이스라엘이 핵을 갖고 있죠. 그 보안을 밖으로 유출되지 않도록 하는 것은 과학관계국이 되겠습니다. 답은 1번입니다. 자, 이제 정보기관에 대해서 문제 풀었고요. 12장 정보기관의 민주적 통제와 혁신 과제를 보겠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면 정보기관의 통제가 무슨 소리입니까? 그러는데 우리 경찰이나 정보기관은 사법권이나 정보 수집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적절하게 외부에서 통제를 해줘야 됩니다.
그러면 혹시 일정한 선을 넘어서 불법 행위가 되지 않도록 미리미리 통제를 하는 거죠. 뭐 예산이나 예산심의나 결산 또는 사법통제 재판이나 지금 뭐 재판하고 있지 않습니까? 재판이나 또는 행정부에서 정한 법에 의해서 법규명령과 법에 의해서 이렇게 스스로 어느 정도 선을 유지하도록 만드는 것이 통제가 되겠죠. 지금 뭐 저 정보기관원들의 그 대선 개입 때문에 뭐 지금 시끄러운데 이게 어떤 측면에서 보면 그죠? 인터넷 보는 계층은 한정되어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그래서 따라서 이거는 불법 선거는 아니다. 이렇게 볼 수도 있고 또 어떤 측면에서는 자 이게 정보기관에서 누구를 지지한다고 올리는 것은 잘못된 거예요. 또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이 양쪽이 조금 충돌하기 때문에 재판 결과를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자, 제12장 1장이 봅니다. 민주적 통제 있죠? 자, 왜 정보기관을 통제해야 되는가? 필요성이 나옵니다. 제목에 자 체크하세요. 국민의 인권보호, 정치적 중립성 확보, 조직의 부패 방지인데 주로 그죠? 정치적 중립성이 이제 핵심 화두가 되겠죠. 여기에 정보기관의 그 정보는 엄청납니다. 우리 예를 들어서 이런 게 있죠. 어떤 유명한 가수가 일본 야쿠자의 애인을 건드렸는데 그 애인이 우리 유명한 여자 탤런트다. 이건 뭡니까? 정보기관 이런 걸 다 합니다. 아는데 이것을 나쁘게도 이용한다 이거죠.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통제가 가해져야 됩니다. 물론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항상 유지를 하고 있지만은 그것을 어기게 될 때, 그죠? 아주 심각한 부작용이 생기는 거죠. 일반 공무원이 직무상 비밀을 누설했을 때보다 정보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원이 그 업무상 비밀을 누설했을 때 그 파장은 엄청난 차이가 나겠죠. 자, 그 다음에 통제의 기본 요소 보겠습니다. 자, 정보기관의 민주통제의 기본 요소가 공개죠, 공개. 자, 정보를 공개합니다. 여기 보면은, 동그라미 2번 옆에 보이십니다. 공공기관의 정보 공개에 관한 법. 이런 법이 있었어요. 자, 모든 국민과 일정 요건을 갖춘 외국인은 정보 공개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걸 통해서도 이제 정보기관의 민주적 통제가 되는 겁니다. 자, 1번 공개의 필요성에서 기억에서 리를 한번 읽어봐야 됩니다. 자, 정보 공개는 행정을 통제하는 근본 요소와 국민의 이익을 보호하고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국민의 참여와 정보기관 운영하는데 투명성을 제고하는 거죠. 지금 뭐 국정원 예산이 총액 예산 아닙니까? 총액만 심사하고 세부 예산은 심사를 하지 않는데 자, 이 예산이 많은데 국민이 자꾸 공공기관 정보 공개에 관한 법에 의해서 행정 정보를 공개를 요청하고 또 정보기관은 또 그런 거에 대비해서 아주 투명하게 예산을 집행함으로써 서로서로 그죠? 좋은 겁니다. 그 국민은 알 권리를 충족시키게 되고 그 해당 정보기관은 깨끗하게 부패가 없게 운영할 수 있다. 자, 이런 서로 일거양득이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2번에 공개의 한계가 있습니다. 이 법에 의해서 모든 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대신에 대통령령으로 비공개 정보를 규정해 놨습니다. 그래서 기억에서 넘어가서 2형까지 요때는 전부 다 요거 빼고 공개하게 되죠. 따라서 공공기관 정보 공개에 관한 법에서는 어떻게 공개하냐면요. 요 법에서는 비공개 정보를 제외하고 공개합니다. 비공개 정보 제외하고 공개. 자, 법에 공개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더라도 대통령령으로 비공개 정보를 딱 지금 정해놨죠? 기억부터 2형까지. 그래서 이게 섞여져 있을 때 이렇게 합니다. 공개한다 안 한다가 아니고 비공개를 제외하고 공개하는 겁니다. 자, 비공개 제외가 뭐 찢는 게 아니고 그죠? 칼로 해당 내용을 다 도려내고 복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거죠. 이게 비공개 정보 제외하고 공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정보를 공개한다 안 한다 그런 것이 아니라 그죠? 딱 대통령령으로 정해놓은 기억에서 2형까지 사유에 해당하면은 공개하긴 하는데 그죠? 비공개 빼고 공개 칼로 다 해당 내용을 도려내고 공개하는 게 되겠죠. 자, 기억에서 2형이니까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비공개 대상 정보는 대통령령으로 딱 규정을 해놨습니다.
3번 참여의 필요성. 이렇게 국민들의 적극 참여함으로써 그 행정의 신뢰성을 확보하고 국민의 그죠? 권익을 침해하지 않도록 하고 우리나라 같으면 그죠? 그 국정원에서 판문점 견학, 경기도 문산에 그죠? 판문점을 견학한다든지 또는 안보전시관 그 제3당국 같은 견학을 해서 국민의 참여를 간접적으로 높이고 있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대략적인 설명했고, 이제 종류를 한번 볼까요? 3번에 보면 사전 통제와 사후 통제가 있습니다. 사전 통제는 보통 보면 예산과 법률이 있고요. 사후 통제는 예산 결산이 있죠. 결산이 있고 행정심판, 행정소송이 있습니다. 자, 사전 통제, 사후 통제 읽어보시면 되는데 사전 통제는 그 일이 발생하기 전에 미리 해당 제도를 만들어서 또는 강화해서 사전에 통제를 하는 것이고 사후 통제는 일이 발생하고 난 뒤에 사후에 조치를 취하는 통제 제도가 됩니다. 자, 그리고 내부 통제와 외부 통제가 있는데요. 외부 통제는 주로 국회정보위원회 있죠. 자, 국정원을 관할하는 상임위원회가 국회정보위원회인데 정보위원회에서 통제하고 또 언론에서 언론 보도를 통해서 여론을 통해서 또 통제를 하고 이렇게 합니다. 내부 통제는 뭐냐면요. 훈령과 직무명령 있죠. 훈령과 직무명령은 이건 법이 아니고 그죠. 자기 행정관청 내부에 통일된 업무 처리를 위해서 만드는 내부적 지시이기 때문에 이런 걸 통해서 미리미리 자 어떤 선까지 하자. 더 이상 위반하면 안 된다. 이런 식으로 미리 자기들 업무 처리의 통일 기준을 제시하는 게 되겠죠. 자, 그 다음에 4장에 한국정보기관의 통제. 자, 우리 대표적인 게 국정원, 경찰청, 기무사 이렇게 있죠. 자, 기업의 인사권을 통제합니다. 행정부에서 공무원 집단에서는 인사를 통해서 통제하겠죠. 자, 처음 뭡니까? 각 정보기관의 수장이 임명할 때 절차가 있습니다. 국정원장은 국회 인사청문회 통해서 대통령이 임명. 이거 10장에서 했다, 그죠? 그리고 경찰청장은 경찰위원회 동의, 안행부 장관의 제청, 국무총리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했고, 또 기무사령관, 정무사령관을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해서 인사권을 통해서 통제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통제 수단은요, 민중통제라고 그러죠. 언론기관이나 여론을 통해서 통제하는 민중통제.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국가인권위원회를, 국가에서 설치해서, 그죠? 공무원의 국민에 대한 인권 침해를 이제 공고, 방지, 이런 위원회 제도가 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에 의한 통제. 그리고 감사원에 대한 통제. 감사원이 그죠? 예산과 결산에 대해서 다시 한번 검토하고 통제를 하고 있고 입법부 있죠? 자, 국회에서 법을 정한다든지 또는 예산 심의 또 결산을 통해서 통제하고 있습니다. 국정조사권, 국정감사권 전부 다 국회에 의한 통제가 되겠죠. 자, 우리 정보기관의 과제 보겠습니다. 자, 정보기관의 장점은 새로운 정보를 빨리 받아들이고 전파, 획득이 되는데 단점이 뭐냐면요. 기득권이 침해당할까봐 아주 소극적인 자세로 하는 게 많습니다. 특히 정책 결정자의 성향에 맞게 정보를 끌고 가려고 하는 자기도 모르는 그런 성향이 있기 때문에 이런 걸 아주 조심을 해야 됩니다. 자, 정보기관의 혁신과제 1번 혁신의 당위성. 혁신을 해야만 하는 이유가 되겠죠. 1번. 자, 정보기관 본래 목적은요, 국가 최고 의사 결정자에 대한 충성이 아니라 국가의 이익과 국민의 보호가 돼야 되겠죠. 두 번째, 정보기관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또 혁신을 해야 되고, 세 번째, 불합리한 의식과 제도 타파해서 국민한테 신뢰받는 조직이 되겠죠. 우리 국정원에서 무슨 간첩 사건을 적발해서 검찰하고 같이 수사해가 송치했다. 이렇게 되면 국민들이 야 정말 잘했다. 속 시원하다. 이렇게 돼야 되는데 일부 어떤 사람들 그죠? 그 사람 처음부터 좀 그런 사람들이지만 이거 조작했다.
이상하다, 확대했다. 이런 식으로 좀 몰아붙인 사람도 많습니다. 자, 그런 사람이 아예 없도록 그 대국민 신뢰도 향상이 중요한 승부 관건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3번에 신뢰받는 조직, 4번에 세계화, 정보화 시대에 맞는 기관이 돼야 되겠죠. 우리 그때 T50, 제가 그때 인도네시아 대표 나왔을 때 얘기했지만은, 적어도 현대 정보기관이라 그러면, 밖에서 연락이 주는 사람이 있어야 안 되겠습니까? 그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숙소에 들어가서 정보 알아내는 것보다는, 밖에서 그 해당되는 대표단을 따라다니고, 위치를, 이동을, 불러주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생각 하나 없이 무작정 그 숙소에 들어갔다는 것은 큰, 그죠? 외교관계에 문제를 발생할 수 있는 그런 소지가 되는 거죠. 자, 우리가 외교 분쟁을 해결해야 되는데, 오히려 외교 마찰을 불러일으킨다.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새로운 패러다임, 사고 전환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자, 2번 혁신의 방법이죠. 자, 행정계획이 필요하고, 그리고 우수 인력을 확보해야 되겠죠. 자, 단순하게 나는 직업을 구하기 위해서 대학교 4학년 때 특정직 7급 공부해서 국정원 들어왔다. 또는 나는 기술이 없기 때문에 다른 기술직 군무원은 들어가지 못하고 그냥 이렇게 책만 공부가 나는 직업을 구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 가지고 들어와서는 우리 정보기관이 발전할 수 없다. 그렇죠? 내가 적극적으로 해보고 싶다. 이렇게 돼야 되는데 단순히 직업을 구하기 위해서 한다. 이거는 그렇게 조직사회에 도움이 되지는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예산의 충분한 배정. 특히 하나하나 그죠? 합법적인 절차를 의해서 획득하는 장비에 여기에 예산 부여를 자꾸 삭감하다든지 지체시키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되겠죠. 지금 방금 세계화 정보화라고 했는데 여기에 발맞춰서 빨리 장비를 감청 장비나 정보 획득 장비를 우리가 확보를 해야 되는데 예산에 밀려서 첨단 장비를 확보하지 못한다는 것은 이건 완전 옛날에 돌아가신 분들도 웃을 그런 일이 되겠습니다. 자, 충분한 예산 지원 또 우수한 인력 확보가 돼야 되고 스스로 의식의 계획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다음에 12장 실전 문제는 좀 이따가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